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비욘세 85회는 위즈 더 마우스가 출간한 이다 작가님의 새 책 기억나니 세기말키드 1999와 함께합니다. 문방구에서 팔던 화려한 종이 인형, 도사대여점에서 빌려보던 만화책, 뽀샤시한 스티커 사진과 하두리, 거대한 힙합 바지, H.O.T와 제키, 삐삐와 152 사서함. 어디까지 기억나니? 잊어버린 당신의 20세기 기억을 풀가동시켜주는 추억 덕질 그림 에세이 이다 작가의 기억나니 세기말키드 1999입니다. 작가의 촘촘한 기억력과 솔직발랄한 감성이 가득 담긴 글을 읽다 보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을 정도로 100%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어른 아이들에게 이 책은 여전히 지난 날을 소중히 간직해 나가길,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도 괜찮다고, 그 기억과 감정이 분명 오늘의 행복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눈물나게 웃다가도 문득 뭉클해지는,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20세기의 기억. 기억나니 세기말키드 1999에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캥 작가님과 덕질 특집 2탄. 네, 세기말 덕질. 네, 돌아왔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캥 작가입니다. 네, 캥 작가님 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 엄마 아빠 살고 있는 네. 캥 작가고요. 네. 윈드 3기. 네. 김재한 씨 열심히 덕질을 하고 있고, 네. 과거엔 또 세기말에는 또 제키 덕후였던 네. 이 이다 작가님과 같이 똑같이 네. 최애는 달랐지만 그렇죠. 잭스키스 덕후였던 네. 캥 작가입니다.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거 세기말 덕질 얘기해야 된다. 근데 네. 이다 작가님이 이제 잭스키스 덕질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무 할 얘기가 많다며. 아니 사실 제가 어제까지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책을 처음에 보고 H.O.T 덕후였으면 네. 좀 피곤했기 때문에 2탄은 솔직히 힘들 것 같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은 네. 내일 백신도 맞고 굉장히 지금 스케줄 그렇죠. 빡빡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모르시겠지만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 당일이에요. 당일이에요. 저희 집 큰 집이어가지고 친척들 다 우리 집에 오는데 굳이 지금 녹음을 하겠다고. 네. 지금 오늘 캥 작가님 굉장히 네. 아이돌처럼 오셨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 집에서 하루 종일 명절 음식 먹고 뒹굴뒹굴 거리다가 이 녹음 스케줄 때문에 네. 싹 샤워를 하고 바디로션 바르고 향수까지 뿌린 다음에 네. 근데 그지꼴로 음. 아래 위 추리닝을 입고 맨발에 크록스를 신고 그 택시도 왠지 카카오 블루를 불렀어요. 1,000원 더 주고 그쵸? 블루를 불러가지고 아주 쾌적한 상태로 오는데 저녁에 라디오 녹음 스케줄 가는 아이돌이 된 기분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스케줄 때문에 가는 아이돌 같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뭐 보이는 라디오 아니니까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출근길 퇴근길도 찍힐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대량 탈덕을 할 수 있는 그쵸. 약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스케줄을 이제 하러 오면은 네. 씻기만 하고 그 집걸로 이제 밴을 타고 와도 나중에 뭔가 스케줄 소화할 때는 그래도 뭐라도 좀 멋있게 하고 나오는데 지금 아주 그 집걸로. 네. 아주 그지꼴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하지만 어쨌든 덕질 얘기 멈출 수 없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이제 근황 보내주시면 제주도 금능에 있는 책방 아베크에서 책꾸러미를 두 분한테 보내드리는데 오늘 읽어야 될 사연이 많기 때문에 딱 당첨되신 두 분 근황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덕질 특집에서 남았던 사연 이야기랑 그리고 오늘 위즈 더 마우스가 또 이런 광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네. 이다 작가님의 새 책 기억나니 세기말키드 1999 얘기랑 같이 예전에 저희가 직접 했던 세기말 덕질 얘기들을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캥 작가님이 네.
푸푸 쌍둥이칼님 근황을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모국어가 그리운 해외살이 비욘세님 방송으로 많은 힘을 얻고 있는 푸푸 쌍둥이 칼이라고 합니다. 평소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을 방문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였었고 올해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방금 전 한국 땅을 2년 만에 밟았습니다. 오! 웰컴. 아, 오자마자 지금 사연 보내주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와,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저에게 너는 한국에 왔단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 사건이 공항을 떠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메일을 쓰게 되었어요. 공항에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넘어서 자가격리를 면제받았답니다. 구구절절. 평소대로라면 지방인 부모님 댁으로 가기 위해 리무진 버스를 탔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버스가 운영을 하지 않더라고요. 택시기사님은 50대 정도의 친절한 남자분이셨어요. 제 무거운 짐들도 번쩍번쩍 트렁크에 올려주시고 활기차게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었죠. 여행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아니요. 외국에 살고 있어요. 어디? 독일이요. 결혼은 했어요?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아, 찰나의 순간 동안 제 머릿속 예? 결혼이요? 지금 만난 지 3분 된 택시기사인 당신이 손님인 나한테 결혼 얘기를? 아, 내가 결혼민국 한국에 왔구나 왔어. 하지만 전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 보니 결혼할 나이인 것 같은데 왜 안 했어요? 장난 아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다르게 장문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화가 아니었을까요? 방금까지 독일에서 파워 동북 아시안으로 자주 미소 지으며 친절하게 살아왔던 저는 살짝 썩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맘이죠. 택시 안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운전기사분은 이내 다른 주제의 대화들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집값이 어쩌고 코로나 후유증이 어쩌고 인천공항 손님이 하루 20만 명에서 8천 명으로 줄었다 어쩌고 맞는 정보인지 모름주의. 기사분은 딱히 특별히 못했다거나 아기가 있었다거나 예의가 없는 분은 아니셨어요. 결혼했냐는 질문도 일종의 인사치레? 손님에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친절하려고 하기? 연장선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래서 저도 크게 기분이 나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이 뭔가 웃기고 슬펐어요. 숨쉬듯이 내 주변의 공기가 결혼을 말하고 있는 이 사회가 웃기고 슬펐달까요?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라는 사람에게 그분은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한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 음식이 그립진 않은지 따위는 하나도 궁금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에게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 얘기를 해주었더니 다들 웰컴 투 코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비욘세님에게 일러야겠다는 아니 제보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 결혼주의 사회에서 꿋꿋하게 내 존재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끔은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실지도 감히 상상해 보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메일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마음대로 프레임씌와 평가하고 잣대질하는 우리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주시고 나눠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웃고 떠들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지낼 몇 주 동안 또 어떤 우픈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여튼 저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돌아가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비욘세님과 한준단님들도 신나고 재미나고 내 맘대로 하는 하루하루들 보내시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간만에 김치 썰러 온 푸푸 쌍둥이 칼 드림. 아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비욘세. 이번 또 지금 저희가 추석 당일이다 보니까 네. 추석 때 이제 일가친척 분들을 만나셨다면 또 얼마나 여기가 한국이구나. 사연 오늘 안 왔나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겠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몇 주는 일단 계실 거라고 하니까 아마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내셨으면 지금 보내셨던 이메일 주소로 수령인이랑 주소랑 이제 받으실 분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꾸러미 보내드리는 거를 아마 받아서 수령해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보내주시고 네. 이게 이렇게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아유, 근데 요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또. 또 모르지. 그래도 우리가 또 너무 우리끼리만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네. 그리고 저도 제가 비욘세를 진행하고 있고 비욘에 대한 얘기를 막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텐 조금 조심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결혼민국이라는 말이 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네, 아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네, 잘 있다 가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분 사연 읽어드릴게요. 23번 청취자라고 해주신 분이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는 익명 23번 청취자입니다. 항상 팟캐스트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이런 칙칙한 근황 고민 사연을 보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2주간 미루다가 메일 페이지를 열었으니 일단 끝내봅니다. 저는 대학 졸업연도에 오빠가 갑자기 쓰러지고 구할 새도 없이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들,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오빠는 대학 간다고 떠나고 저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면서 항상 떨어져서 지내서 아직도 오빠가 떠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없지만 그냥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얼마 전 새로 인턴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오빠가 있다고 하면 이것저것 물어볼까봐 그냥 외동이라고 답하고 말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오빠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 같고 기억에서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아픕니다. 도대체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가족관계 같은 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몇 달 전부터 사귀게 된 제 애인과 대화하다가 제가 애인 오빠는 아버지 닮아서 머리숱이 많이 없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애인이 어머니께서 재혼해서 오빠는 아빠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또 정상가족 프레임 안에서 생각했구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역시 당사자성이 있어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멀리 있는 오빠, 난 잘 살고 있어. 원래 나는 이기적이잖아. 더 크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볼게.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도 그럼 너는 외동이야? 뭐 몇째야? 둘째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저도 들으니까 좀 저도 저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질문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저 친한 후배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면 그냥 항상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뭐 아버지랑 사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대방이 되게 이걸 어쩔 줄 몰라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그런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가족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물어볼 때 저희가 되게 애인 있어요 물어보는 것처럼 또 저도 비욘세 들어오면서 내가 모르는 지점 많이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되게 많이 그나마 바뀐 게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안 물어보고 애인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는데 오늘 이걸 보고도 또 이제 물어볼 때 좀 더 조심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앞에 보내주신 근황 사연이랑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쵸? 나름대로 그냥 아무 악의 없이 스몰 토크를 한다고 결혼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각자 당사자성이 다르면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고 네. 근데 항상 이런 거는 묻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데 오히려 그 무례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적절할까? 이거를 고민하게 된다는 게 좀 짜증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도 저희 고모가 돌아가셔가지고 고모가 아파서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셔? 하면은 고모 있고 그리고 작은 아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한테는 뭐 그렇다고 고모는 뭐 해? 라고 묻진 않으니까 저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 형제자매였으면 거기서 좀 더 물어보기는 할 것 같아가지고 다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저도 고모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우리는 또 칠남매니까 일일이 뭐 칠남매를 물어보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칠남매예요? 이러고 끝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아빠도 그냥 칠남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오빠가 있어요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긴데 또 거기서 뭔가 다른 질문이 오는 게 싫으니까 그냥 차단하고 싶어서 외동이라고 하신 마음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맞아. 또 그래놓고 돌아서면은 내가 오빠 존재를 그냥 지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것 같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은 안 느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네. 알 거 같아가지고 그걸 너무 막 자책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이분이 뭔가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듣는 저희가 다 네. 뭔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네. 사람들한테 함부로 가족관계를 묻거나 그 다 묻는 사람들은 호의로 묻는 걸 거 아니에요. 스몰 토크 한답시고. 어째 뭐라도 말을 붙이려고. 그쵸. 네. 그래서 되게 생각할 만한 지점이 됐던 것 같고 네. 그 얘기하신 대로 더 크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오빠가 봤을 때 네. 정말 깔깔거리고 잘 산다 싶을 정도로 그런 거를 또 되게 원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아니 사연자님이 오빠를 안 지우고 있는데요, 뭐. 안 지우고 있는데. 네, 이렇게 사연도 보내시고 네. 오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그냥 그런 질문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방금 보내주신 23번 사연자님도 저한테 수령하실 분 성함이랑 전화번호랑 수령하실 주소 보내주시면 아베크에서 서프라이즈 책꾸러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주님이 보내주신 세기말 키드 1999 이 책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덕질 이야기를 같이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책은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매일 마감하셨던 이다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 매일 마감에서 실제로 연재를 했던 것들이 묶여서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책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걸 김원비 작가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책장 너머로 어릴 적 학교 앞 문방구 냄새까지 훅 끼쳐오는 것 같은 이 책에 빠져 며칠을 추억 속에서 헤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다 작가님이 82년생이시고 제가 85년생이고 제가 84년생. 84년생.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이렇게 평행우주처럼 다른 데 살던 초딩이 나랑 같은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이다 작가님의 8, 90년대 공감 100배 그림 에세이고요. 이다 작가님이 82년생인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학창시절 얘기니까 진짜 말 그대로 세기말인데, 종이 인형, 문방구, 뽑기, 도서대여점, 만화책, H.O.T와 제키, 152 음성사서함, 스티커 사진 등등 그 시절 세기말 키드라면 열광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촘촘한 기억이 담긴 그때 얘기를 읽다 보면 눈물나게 웃다가도 문득 먹먹하고 뭉클해져요. 현실에 파묻혀 좋아하는 것들을 서서히 접어가고 과거의 기억을 뭉개버리며 살아가는 어른 아이들에게 잊었던 소중한 날들을 떠올리게 하는 선물 같은 책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나온 단어들 있잖아요. 네. 지금 종이 인형, 문방구, 뽑기, 도서 대여점, 뭐 152 음성사전, 스티커 사진, 이거 하나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한두 시간씩 떠들 게 많아요. 너무 종이 인형 하셨죠? 아 당연히 했죠. 언니랑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저희는 했겠어요. 또 연년생이니까 네. 대박했죠. 언니랑 또 종이 인형 누가 뭐 같냐도 엄청 싸우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차녀 힙합을 쓰시는 짐송님은 이미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추측하고 있겠지만 항상 예쁜 건 언니가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예쁜 거, 금발, 긴 머리 이런 거 언니가 가져가고, 저는 항상 그거랑 똑같아요. 겨울왕국의 엘사 안나처럼 엘사 같은 애들은 언니가 다 가져가고, 약간 갈색 머리에 좀 요런 친구들 제가 가져가고. 아니 저는 이제 남동생이 있고, 네. 근데 방학 때 되면은 사촌 언니들이랑 거의 방학을 같이 보냈거든요. 네. 근데 사촌 언니들이 저랑 한두 살 차이예요. 1살 차이고 4살 차이였는데, 그 왕언니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데, 그 종이 인형을 자르다 보면은 좀 예쁘게 안 잘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눕겠다는 거잖아. 사실 가위로 눕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밉게 잘린 거랑 막 바꿨었어요. 제가 아직 안 자르고 있었으면 너 이거 가질래? 이러면서 막 바꿨었고. 누가 봐도 지가 조진 거를. 근데 제 남동생이 유일하게 껴있으니까 네. 막 같이 끼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 종이 인형 할 때 나도 그러면 우리가 제일 거지 같고 못난 거 동생 주고 맨날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저는 이다 작가님이 되게 소문난 덕후시잖아요. 네. 여러분,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에 덕질 특집 이다 작가님 편이 있는데 그걸 한번 꼭 들어보시고, 어릴 때부터 유구한 덕질을 했는데 그게 처음 시작된 게 7살 때 종이 인형 놀이거든요. 이 책에 보시면 종이 인형을 이제 사다 못해. 동네 문방구에 있는 걸 다 샀기 때문에 옆 동네에 있는 거를 사려고 7살짜리가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났더라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니까 기사님이 몇 살이냐고. 그래서 7살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타라. 이제 미취학 아동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가지고 종이 인형을 사온 에피소드 이런 걸 보면서 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역시. 맞아. 작가님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아 저도 동네를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동네 안에 있는 건 다 사긴 했거든요. 네. 대단해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사시던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되게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복도식 아파트에 진짜 사실상 공동육아 상태로 길러졌거든요. 복도에 그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다 지네끼리 놀고 애들 밥 먹으러 갈 때쯤 똑같은 시간에 밥 먹으니까 다 각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어디서 그냥 애들 저기서 놀고 있겠거니 하면서 그 엄마 아빠들끼리 자기네끼리 차 마시고 근데 요즘 같으면 좀 그렇게 못하니까 어우 옛날 뭐 차 마시는 정도가 뭐예요. 네.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애들끼리 두고 막 2박 3일 여행도 가셨어요. 진짜로 뽕이 아니라 그때 그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제가 4학년 어머 11살밖에 11살 제 동생이 3학년 10살 네. 그리고 제일 큰 오빠 6학년 오빠에게 우리 모두 3명을 맡겨놓고 네. 한 명은 제 동갑이었던 남자애에서 4명이 있었는데 네. 그 6학년 오빠에게 모든 책임을 주면서 너네가 먹고 싶은 건 PX에서 사 먹어라. 장부에 달고. 아 군인 아파트였으니까. 네, 군인 아파트였으니까 PX 장부에다가 먹고 싶은 과자랑 마음껏 사서 먹어라. 그리고 카레를 한 솥을 끓여놓고 밥솥에 네. 카레를 한 솥을 끓여놓고 네. 가면은 저희끼리 엄마 아빠 갔다 온 사이에 우리끼리는 또 너무 신나게 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저희가 그때 술특집에서 네. 우리의 어떤 파리에서 만취했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지금 잘 살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이거 지금 다 아무 일 없었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때는 큰일 나.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기억나요. 옛날에는 열쇠를 목걸이에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니 진짜 이게 나 잡아가라는 거지 뭐야. 잡아가라는 거야 거의. 아니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여기 책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다 문 열어놓고 살고 맞아요. 특히 1층 사람들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5층에서 내려가서 어디를 나가려면 1층 거실을 경유해서 나가는 기분이 들고 맞아. 그리고 5층 사는 애도 1층에서 엄마 이렇게 부르면 5층에 사는 엄마는 현관문만 열고 대답을 했다고. 맞아요. 그렇게 너무 웃겨. 나는 또 제일 공감했던 게 그 집전화 부분이었어요. 옛날에 집전화. 엄마들이 맨날 그 집전화 태도로 친구를 그렇게 평가해. 그리고 되게 쥐잡듯이 잡으시는 어머님들 계셨잖아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누군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제 맞아. 친구들을 그걸 잡아서 내 친구들 우리 집 전화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 갑자기 PTSD처럼 떠올라가지고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친절하게 말할 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여보세요 했는데 혼세네 집 맞는데 해놓고 얘기가 길어진다. 불안해서 엄마 뒤에 서 있는 거지. 맞아. 그 정말 그 말대로 집 전화했을 때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친구 누군데요. 혹시 누구 있나요? 막 이렇게 하는 그 순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바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예의 없게 굴면 우리 엄마 맞아. 싫어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항상 그 네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어릴 때 전화 예절을 되게 잘 가르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친구네 어느 집에 전화해서 예를 들면 캥 작가면은 안녕하세요 저 비욘세인데요 거기 캥 작가님네 집 맞나요? 그럼 맞는데 하시면은 아 네 저 캥 작가님 친구 비욘세인데요 캥 작가님 집에 있나요? 있는데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지? 그랬더니 바꿔줬으면 좋겠으면 바꿔달라고 말을 해야지. 했던 친구 부모님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다.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분도 약간 장난이었던 것 같은데 안 친하니까 난 너무 상처받았던 거. 그리고 나는 또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알아? 옛날에는 집 전화가 이제 2개씩 있으면은 네. 이게 한 전화로 통화를 하면은 맞아요. 다른 전화기로 들으면 들을 수 있었잖아요. 맞아. 통화 내용도 맞아. 기억나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그렇게 내가 통화하면은 한 번 중간에 이렇게 꼭 이렇게 전화해서 들어. 어머. 근데 이제 처음에 모르다가 어느 순간 이거 듣고 있는 것 같아 느끼면 엄마 끊어! 이러면서 전화 통화 중에 그런 네.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한 번씩 막 동생이 누구 뭐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으면 너도 이렇게 몰래 들어서 최악이다. 야 최악이야.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늘 나를 새야죠. 그러니까. 체면 봉투 얘기도 참 너무 체면 봉투 얘기 진짜 웃기더라. 옛날에 왜 이렇게 체면 검사를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전에 한번 저희가 엄마 쪽 친척들이 나이가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막 많아가지고 1살 2살 터울의 애들이 막 6, 7명이 있어서 다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아마 그 당사자 사촌 오빠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엄마가 혼세 대변 검사 하니까 그거 네가 하라 그런 거예요. 사촌 오빠한테. 아니 나도 뭐냐면 어. 저도 남매잖아요. 그리고 같은 학교 다니니까 아침에 그냥 한 명이 돈 사면 그거 2개 나눠서 가져갔어요. 지금 이거 들으시는 우리 MZ세대 우리 친구들 깜짝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체면 봉투도 잘 가져가야지. 맞아. 그거를 제가 필통에 넣었다가 필통에 똥 냄새가 배가지고 필통을 버렸어요. 필동이에요. 필통이에요. 필동입니다. 다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이거 필백어서 잘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 일봉을 해도 항상 그 앞에 앞주머니에 넣었지. 앞주머니에도 똥 냄새가 배요. 아니 근데 필통에 넣을 생각을 누가 하냐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필통에 넣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필통에서 봉투를 꺼내는데 똥 냄새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통을 버렸어요. 그 아무리 그 옛날에 생각나요. 되게 쬐끄만 네. 이렇게 알 많이 들어있던 향수 같은 거 네, 있었죠. 유리병 있어요, 같은데 있어요. 되게 이렇게 무슨 모래 같이 했던 그 향수 같은 거를 넣고 이래도 소용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똥을 누가 이겨? 진짜 배지 않아. 정말. 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는 바람에 네. 이게 똥 얘기 책인 줄 아실 수 있는데 정말 작은 한 챕터에 네. 그런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네. 옛날에는 그런 체변 봉투에다가 학교에 그걸 제출해야 되고 네, 이런 게 맞아요.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작가님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실 수 있나 옛날에 그런 폰팅으로도 연애를 네. 하시고 뭐 펜팔로도 하고 그리고 그 얘기도 신기했어요. 학교끼리 정말 어쩜 그렇게 수많은 오거나이저들이 있었는지 반 단위로 펜팔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 뭉치를 교환해가지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와 정말 뭐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것도 90년대 세기말에 있었던 어떤 젊은이의 얘기고 90년대 티네이저랑 90년대 어린이들은 정말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폰팅까지는 아니었고 네. 옛날에 진짜 그런 700 알아요? 아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전화 700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700으로 약간 그런 퀴즈 같은 거 푸는 게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 있었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방학 때 또 그 사촌 언니들이랑 네. 그 700으로 퀴즈 풀었다가 할머니들 전화비가 한 10만 원 넘게 나와서 그래 뒤지게 그거 맞았던 기억이 정보 이용료 있어요. 엄청 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퀴즈 풀고 이런 거 그 700도 기억이 났어요. 폰팅을 보면서 그 기억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 책에서 이다 작가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폰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만남 막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폰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 보고 아무데나 전화를 걸어가지고 뭔가 코드가 맞고 얘기가 맞고 연령대가 많으면 그때부터 친구를 하는 펜팔 폰팅 막 이런 걸 보면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이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누구를 만날 방법이 없다. 다 핑계라는 거예요. 맞아요. 뭐 하려면은 정말 전쟁통에도 애는 태어난다고 맞아. 만나려면 다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나요? 뭐 어플이나 오픈 채팅방? 저희 그 얘기 들었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학번 대학생이신 맞다. 분들은 학생들 모임에서 주선해가지고 줌 미팅 같은 것도 한다고 그런 걸 보면 다들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덕질 특집에 맞게 사실은 제키 덕질. 네. 저랑 같은 제키를 그리고 제키 전에는 또 대성기에게 아이돌 좋아하셨더라고요. 저랑 취향이 좀 이게 라인이 있나 봐. 네. 네. 작가님도 약간 대성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신화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 뭐 NCT 좋아하시고 뭐 엑소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좀 공감이 돼요. 맞아요. 그 작가님 보니까 아이돌의 세성 씨 좋아하시고 네. 잭스키스에선 또 제덕 씨 좋아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저랑 최애는 달라요. 그쵸. 네, 저는 최혁준 좋아하고. 또 반대네. 네, 전 최혁준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제키에서는 저는 최혁준 씨가 그 두 분 중에 키 조금 더 컸던 분. 맞아요. 맞죠? 약간 서주원 씨 닮았던. 맞아. 여러분 서주원 씨 닮았던. 아이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가지고 아이돌이 일반 명사인가 하실 수 있지만 대성기획에서 네, 나왔던 파격적인 10대 남성 듀오였어요. 최혁준 씨는 LA 교포고 이세성 씨가 상파울로 교포였어요. 어머 몰랐어. 브라질 상파울로 교포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데뷔곡이 파와와우
하고 싶은 것들 모두 내 마음대로야. 안무도 기억나요. 맞아. 네. 진짜. 근데 그분들이 1집이 되게 잘 됐고 근데 2집을 내고 그냥 바로 해체했어요. 왜 그렇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집도 되게 잘 됐던 것 같은데.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보면서. 네. DB 오기 전자로 가기 이런 거잖아요. 아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세성 씨가 네. 중간에 다리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지금 같았으면 난리가 날 거야. 아마. 난리 나죠. 근데 그 다리가 부러진 채로 음방을 해서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미치겠다. 그 기부스한 채로 음방을 뛰었던. 아 근데 그런 세기말 아이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 네, 기절한 애 막 어떻게 해서 올려가지고 막 그러게 만들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돌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제키를 좋아하셨더라고요. 그 출판사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네. 잭스키스 부분 이걸 낭독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이거는 읽어야 돼. 너무 맞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잭스키스가 상하편으로 나눠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제목부터 제덕 오빠 제발 답장해 주세요. 제키가 데뷔한 것은 1997년. 그때 나는 중3이었다. 당시 나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H.O.T를 좋아했다. 마치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선택의 여지 없이 오직 H.O.T 천하였다. 그런데 H.O.T가 2집을 준비하러 공백기를 갖는 동안 그들의 대항마인 남자 아이돌 그룹이 나온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아이는 눈에 핏대를 올리며 욕을 했다. 왜 욕을 하는 거죠?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보아도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욕을 먹었던 거죠. 감히 H.O.T를 어떤 미친놈들이 H.O.T의 대항마 아니 따라 만든 놈들은 H.O.T보다 한 명이 더 많은데 실력은 후지고 얼굴만 반반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H.O.T 장우혁의 팬이었던 나도 이를 갈며 잭스키스 놈들을 후려칠 날만 기다리며 데뷔 무대를 감상했다. 다음날 학교로 가보니 역시나 여자애들은 335 모여 아니 6688 모여 제키를 욕하고 있었다. 야 진짜 못생겼더라. H.O.T 발톱에 때도 안 된대이. 노래도 못하더라 등등등. 평소 같으면 나도 거들었겠지만 나는 왠지 욕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쟁며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었다. 이미 제키에 치인 것이었다. 당시 우리 집 근처에는 기껏해야 가게가 두셋인 작은 상가가 있었다. 거기엔 레코드 가게와 만화 가게가 있어서 아이들은 거기서 살다시피 했다. 레코드 가게에 잭스키스 포스터가 붙자 아이들은 그것도 욕했다. 나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애들 몰래 레코드 아저씨에게 잭스키스 1집 테이프를 샀다. 절대 들켜서는 안 됐다. 애들이 알면 나는 그날로 배신자가 되는 날이었다. 집에 돌아와 내 카세트 라디오에 테이프를 넣고 들어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특히 학원 배우고 바로 뒤에 있는 연정 진짜 명곡이야.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왓두아리 다시는 나를 나를 생각하지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보고 싶어도 아우 너무 좋죠. 폼생풍사는 명곡이었다. 그러다 멤버들의 연애관에 대해 인터뷰한 글을 읽게 되었다. 저는 여자 외모는 전혀 안 봐요.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못생겨도 저만 사랑해줄 수 있는 여자면 좋아요. 저는 한 사람만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전에도 한 여자를 몇 년이 넘게 좋아했어요. 제덕이의 인터뷰를 보고 나는 가슴에 스테인리스 화살을 맞은 기분이 되어 그 즉시 사랑에 빠졌다. 못생긴 여자라도 좋다니. 한 여자만 사랑한다니. 세상 이런 남자는 처음이야. 김제덕은 인간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세상 순수한 남자다. 요 뒷내용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 네. 책을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이런 그 입덕하시게 된 계기가 네. 얘기가 나는데 요약하자면 이것 때문에 H.O.T를 좋아했던 단짝 친구와도 문제가 생기고 그쵸. 친구가 아주 못된 애였어. 아 맞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H.O.T가 2집으로 돌아와서 늑대야 양이라는 노래로 돌아와서 늑대 빌어먹을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했을 때 늑대 빌어먹을 짐승 같은 H.O.T. 예, 그래가지고 라는. 그걸로 이제 뒤지게 싸웠던 사실 얘기야. 솔직히 말하면 H.O.T라고도 안 했어요. 늑대 빌어먹을 짐승 같은 개초티라고. 그쵸. 했었던 그 사건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는 지금 어떤 시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도 H.O.T 제키 팬분들 많이 계신데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때 네. 당시에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 일이 진짜 그런 실제로 역사적 있었어요. 사실이 있었다. 맞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날 난리가 났었어요. 학교에서. 저도 원래 이제 제키 팬클럽 별명이 계란 후라이였던 거 아시죠? 맞아요. 그 흰 풍선 사이에 노란. 근데 저희 학교에도 제키 팬이 소수죠. 당연히 소수파. 맞아. 근데 저는 되게 강령 제키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날 진짜 친구들이 몰려와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랬었어요. 그때는 뭔가 그런 분위기였어. 그 응원법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니까. 이 소수의 몇 명이 제키 팬의 대표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조금밖에 없고 전교에 몇 명이 없었어요. 네. 제키 팬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나면은 다 몰려와서 저한테 제키가 무슨 일만 나면 너네 오빠 왜 그러냐, 너네 제키 왜 그래, 맨날 저한테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과격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키 팬들은. 그래서 무서운 팬들도 많았고 맞아. 실제 그래서 오프에서 뜨면 제키 팬이 이긴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뭔가 그냥 멋있는 언니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미지가 있어요. 되게 셌어요. 개성 강하고. 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은 다 제키 팬이거든요. 그때는 최애가 맞아야만 이 모든 내 온 우주가 아이돌 제키니까 네. 그거를 공유하려면은 친구도 같은 맞아. 아이돌을 좋아해야만 그게 가능하긴 했었어. 그런 게 없잖아요. 무슨 뭐 인스타그램처럼 후기를 올려주기를 해. 어디 현장 분위기를 알려주기를 해.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어떤 분위기가 다 전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지게 그렇게 싸우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너가 없었어요. 맞아. 서로 매너가 정말 똥매너였고. 맞아요. 지금은 그래도 서로 막 좋아하는 그룹도 다르고 이러면 너네 그룹은 이래? 이러면서 그리고 타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매너도 없는 거고 맞아. 막 그런 걸 좀 인정해주는 그런 건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적이야 적. 나랑 다른 그룹을 좋아하면 적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게 진짜 되게 심했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사생 팬이 개념이 없었잖아요. 아, 그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다 원래 그런 건가 보다. 나는 심지어 사생 팬을 부러워했었어 옛날에. 그치.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저도 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는데 다들 그냥 수능 치고 나면은 토니 오빠 집 앞에 가 있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공공연히 집을 다 알지 않았어요? 네. 다 알고 다 그냥 거의 집이 전체 공개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지원 오빠네 집도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주소는 알았어요. 어쩐지 주소는 알고 있어 내가. 지용 오빠 뭐 아직도 기억나. 미주 맨션에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니까 네. 얘기할게요. 미주 맨션에 살았었고 네. 그리고 뭐 수원 오빠가 했던 어머니 아버님이 했던 갈비집 이름도 수원 왕갈비 아니었겠죠? 아니야 장수갈비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커피숍은 아이미어 하셨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뭐 어떻게 알았었지? PC통신으로 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어디 집 뭐 부모님 하시는 가게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그 앞에 그냥 찾아가고 이런 거를 그게 이제 오빠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좋은데 뭐 어때? 맞아. 그냥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뭐 약간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후기 같은 거 보면은 들어가서 막 6일 동안 안 나오는 멤버들 많잖아요. 네. 그 문 앞에 있으니까. 맞아. 그럼 그거 막 되게 항의하고. 부산에서 왔는데 이렇게 얼굴 한 번 안 보여주냐 막 이렇게 항의했다 이런 글을 그런 PC통신 저는 그때 유니텔 썼었는데 그런 걸 쓰는 사람들 많았었고 그리고 H.O.T 어떤 멤버의 어떤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 앞에 있으면서 뭐 우리 오빠 좀 얼굴 좀 내밀게 해달라 저 무슨 부산에서 왔어요 막 이러니까 이제 그 가족분이 너무 질렸다는 표정으로 째려보면서 제주도에서도 오거든 이러고 문을 확 닫고 들어갔다. 어릴 때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못됐다. 뭐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했는데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질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당연히. 저도 중학교 때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가 김재덕 씨가 최애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집 번호를 알았어요. 부산 본가. 대박이다. 부모님 번호를 알았는데 재덕 씨 부모님이 되게 친절하시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 친절하게 되게 받아주셨었는데 네. 제 친구도 여러 번 하다 한 번 어머님이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 재덕 오빠 팬 누구예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친구의 질문이 가관이었죠. 뭐야? 근데 오빠의 본관이 어떻게 되냐. 근데 제 친구도 김 씨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동성동본 결혼이 안 될까봐? 미쳤다. 진짜 웃기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너무 웃기네. 네,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같았어봐요. 누군가가 만약에 내 최애 부모님과 통화를 했다고 해도 그 후기를 올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진짜 미쳤냐. 욕먹지. 거기를 왜 전화하냐. 그러니까. 이럴 때인데 그때는 뭐 진짜 통화했어?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연예인 하셨던 분들이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대신에 막 인터넷에 뭐가 많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은근히 여기저기 놀러도 잘 다니고 맞아요. 되게 신나게 놀았다. 요즘 같았으면 인스타에 목격담 올라오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정말 흥청망청 재밌게 잘 놀았다. 아유, 맨날 오빠들 줄리안에서 봤다니 많아요. 그랬는데 또 이런 거는 너무 진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면서도 맞아. 뭔가 그때는 이런 걸로 아주 큰 사건이 나기 전에는 대응도 좀 못하는 분위기였고 팬클럽 안에서도 그게 뭐 나 같아도 인생에 죽기 전에 한 번은 집 앞에 한번 가고 싶은데 그게 왜?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서 아니,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여기서 작가님이 그렇게 좋아했다가 잠시 당연히 여러 가지 현생에 지쳐서 휴덕을 하셨다가 다시 맞아요. 네, 다시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재입덕을 했더니 저번 주에 소개 못했던 덕질 사연은 이것저것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덕질을 해야겠다 하고 진입을 했더니 세기말의 덕질과 밀레니엄의 덕질은 같지 않았다. 오빠를 그저 믿고 사랑하기만 되었던 세기말과 달리 밀레니엄의 덕질은 정치판 그 자체였다. 팬덤은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패싸움을 하지 않았다. 우리 오빠들 짱 하면서 다른 그룹을 비하하거나 비교해도 안 됐다. 각 팬덤들은 물밑에서 익명으로 글을 쓰고 커뮤 분위기를 이끌며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21세기 덕질은 정말 어려웠다. 나는 아이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되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었다. 그렇다고 다 외면하고 스타가 주는 것만 받아먹을 수도 없었다. 이제 덕질이란 것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돌이 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못지않게 팬도 아이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 영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가려면 전투하고 대비해야 했다. 팬질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었다. 현실의 에너지와 자원까지 팬질에 끌었어야 했다. 나는 공격받는 제키를 지켜야 하고 그 안에서도 장수원을 지켜야 했다. 앨범을 많이 사야 했고 손가락이 아프게 V앱 하트를 누르고 투표를 하고 무한 스밍을 하고 제키 연관 검색어를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꾸고 해시태그 잭스키스 _ 사랑해 같은 것으로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순위로 옮겨야 했다. 최애가 연애한다고 공격받으면 응원 리플을 달아야 했고 반박 자료를 모아야 했다. 대중들에게 인식된 내 최애의 이미지를 개선한답시고 예쁘게 나온 영상을 캡처하고 영업글을 쓰면서도 가끔 현타가 왔다. 내가 지금 내 그림을 홍보해야 할 시간에 왜 남을 홍보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현생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서 요때처럼은 덕질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캥 작가님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제 얘기를 써놓은 것 같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 다르다니까요. 네. 격세지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연검 정화라는 말을 난 처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요. 연검 검색어로 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위터에 쳐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인기가 있고 최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신글을 쭉 보다 보면은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최애 이름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어떤 분은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재환 뭐 좋은 그 관련 검색어 있잖아요. 네. 그것만 그냥 계속 올리세요. 이게 뭐지?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게 뭔지를 나는 아예 몰랐어. 김재환 존잘, 김재환 뭐 노래 제목 예를 들면 김재환 안녕하세요. 뭐 김재환이 나왔던 프로그램이면은 뭐 김재환의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검색어들을 특히 새벽 시간에 엄청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연검 정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전혀 몰랐다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 맞아. 그게 어떤 거를 상위에 뜨게 하기 위해서 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뭐 기사도 이런 검색 그거에 랭킹에 올리려면은 네. 이게 그냥 좋아요를 눌러서는 다른 기사들에 묻힐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를 몰아서 같이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놀랐어요는 아니고 뭐더라 뭐 좋아요 대신에 뭐 딴 거 하나를 그 스티커 누르는 게 있잖아요. 기사 네. 평가하기를 네네네. 그거를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계속 팬분들이 많이 올려서 내 기사가 랭킹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기사 추천해요도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하다가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맞아요. 정치라는 게 맞아요. 맞아. 이거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 또 같이. 이거를 티나게 하면 또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대박이다. 여러 가지 아이디가 여러 개 있는 건 너무 필수인 거고.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 많은 팬분들이 보내주셨던 것 중에 좀 소개를 못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캥 작가님이 읽어주세요. 닉네임 윤계상계 통계님이 보내주셨어요. 누가 봐도 알겠죠? 윤계상계 통계. 네. 알겠습니다. 저의 최애 우리 오빠들을 소개해보겠어요. 1999년 1월 나타난 우리 오빠들.
성가대복 같은 의상을 입고 나와 어머님께를 부르는 우리 오빠들은 TV를 보던 아기들을 울려버렸어요. 첫 무대가 끝나고 숙소에서 우린 이제 망했다며 울던 오빠들이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때 일산의 숙소 유명했잖아요. 산에 있었던 숙소라고 그랬었나요? 이랬던 시절이에요. 아유 정말. 아니 남의 그룹 숙소도 어디 있는지 알던 시절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또 G.O.D 얘기도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희준 씨 파주 사는 건 내가 왜 아냐고. 왜 알았냐고. 알았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어쨌든. 네. 이런 식이면 오늘 아무것도 못해. 지금 첫 사연 57분째 읽고 있는 거 사실이냐고. 진짜요? 이런다니까. 네, 갑니다. 네, 그때 같이 데뷔한 팀들 중 유일하게 신인상을 받지 못한 우리 오빠들이지만 재민이와 함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버렸습니다. 하늘색 풍선을 흔들며 하늘색 친구들을 거느리며 국민 가수로서 전 국민이 공감하는 노래 가사로 밀리언셀러를 하며 3사 방송국을 대상을 휩쓸고 매회 주제가 다른 100회 라이브 콘서트라는 대기록을 세워버렸지요. 저희 오빠들 얼굴이면 얼굴, 키면 키,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고 다 잘한답니다. 막내 김태우가 키가 워낙 커서 그렇지만 다른 오빠들도 작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신적 지주 큰오빠, 요즘 맞네. 예능에서 날아다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천의 얼굴 윤계상. 예전에는 예능 멤버였는데 요즘 우리 오빠 연기 또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다들 범죄도시 보셨죠? 진행 능력 MC 맥디, 연기 얼굴 다 잘하는 천상 래퍼 안데니, 오빠 얼굴 보면서 세상이 환해진다는 천사미소 손호영, 자칭 우리나라 10대 보컬리스트 김태우까지 저희 오빠들 정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7집을 끝으로 잠적적 휴식기를 가졌지만 2014년 15주년을 기념으로 우리 오빠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희 오빠들은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하지 않고 오빠들 지금 저격한 거죠? 지금 저격받은 것 같은 느낌인데. H.O.T랑 제키팬은 너희는 방송이 섭외하지 않았냐? 너네들은 무도가 해줬잖아. 우리 국민 가수 오빠들 다르다. 솔직히 부러웠잖아. 네, 인정. 엄청 부러웠잖아요. 너무 부러웠죠. 제일 부러웠지. 이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니까 부럽죠. 다들 꿈꿨었던 순간인데 G.O.D가 제일 오래 활동했잖아요. 맞아. 사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완전체로도 이렇게 돌아오고 해서 너무 부러웠죠. 맞아. 어쨌든 오빠들만의 의지와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와 주었어요. 12년 만에 5명 완전체로 돌아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는 15주년 콘서트를 시작으로 팬들을 위해 앨범과 전국 투어 콘서트를 거의 매년 해주고 있답니다. 근데 또 그 콘서트가 피켓팅이라고요. 소곤소곤. 와. 현재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를 못하고 있지만 25주년을 위해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이 덕후의 심장 반응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입덕 계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느 순간 CD를 사고 있고 오빠들을 챙겨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쵸? 정상입니다. 네. 계기 잘 몰라요. 네. 지방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콘서트장 주변에 숙소를 구하고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서울로 향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야간 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오고 다음날 출근하고, 그나마 도시는 차대절이라도 해서 왔다 갔다 하지. 그것도 아니면 진짜 엄청 큰 맘 먹고 콘서트 갔다가 출근해야 돼요. 그렇지만 출근이 무슨 대수겠어요? 콘서트 갔다 오면 그런 거 생각도 안 나고 콘서트에서 봤던 우리 오빠들 잔망들 생각하면 또 힘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콘서트 한 일주일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출근 뭐 맨날 하는디. 그러니까. 뭐 대수야. 뭔 대수야. 그리고 무조건 와야지. 괜히 콘서트 갔다 오고 이러면은 괜히 본인 자격지심에 더 무리해서 일하고. 맞아. 괜히 이제 막 들킬까봐 비리비리하고 잠 못 잔 거 들킬까봐 오버해서 일하고. 진짜 콘서트 한번 갔다 오면 후유증 진짜 오래 가요. 계속 진짜 하루 종일 생각나.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멕시코 치차리토 좋아해서 구장에 갔을 때 그 구장 한번 갔다 오면 이게 완전 하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 혼자 가가지고 선수들 나오는 출구를 어떤 영국 아저씨가 알려줘가지고 저희 가면 팬들이 다 기다리고 이렇게 게이트 쳐놓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출구가 있다, 팬들 만나게. 거기에서 이제 막 만나서 사인도 받고 했잖아요. 그러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너무 우울한 거야. 그 낙차가 너무 안 견뎌지는 거예요. 꿈속에 이렇게 있다가 너무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마음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콘서트만 갔다 오면 제키랑 나 눈을 마주쳤다. 아, 그렇죠. 항상 그럼요. 오빠 2층에 앉아있으면서 난 무조건 눈 맞췄다. 그렇죠. 그랬던 너 지원 오빠 나 분명히 맞췄다니까? 분명히 마주쳤고 이제 뭐 다다음 날 한 밤 11시쯤에 매니저한테 전화 오는 거 기다리는 거죠.
그때 2층 B열 3번에 있었던 그분이랑 나랑 운명인 것 같은데 매니저가 이제 차를 가지고 밑에 그런 기다리고 망상. 대망상. 제가 미친 제가 사람처럼. 진짜 제 집에 가서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아이 컨택을 했었다고 네. 착각했던 그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진짜 음. 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눈이 마주칠 수가 없는 거리예요. 진짜 요만하게 요만하게 나왔거든요. 마주쳐도 문제야. 말이 안 돼. 진짜 그래가지고 그 사진 제가 한번 찾아서 보내드리겠어요. 요만해요. 네. 근데 그 눈을 마주쳤다고 계속. 지원 오빠랑 내가 몇 번 눈을 마주친 것 같아. 근데 그러니 어떻게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심규선 씨 콘서트를 친구가 좋아해서 같이 갔었는데 그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콘서트 한번 갔다 오면은 다 입덕시키는 걸로 한번 가면은 진짜 팬들을 사랑하는 그런 멘트 같은 게 엄청 되게 잘하는 분인데 콘서트 첫 곡 부르고 그 중간에 이제 토크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쳤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다. 지금부터 공연을 할 건데 근데 제가 본 거 맞아요. 돌아버려. 여러분 저랑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맞으니까 눈 피하지 말아주세요. 어머, 이러더라고요. 웬일이야 미쳤어. 근데 나도 마주쳤어. 진짜야. 마주치고 아 뭐 이럴 거야? 결혼하자는 거야 지금? 뭐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마주쳤는데 진짜 눈을 안 피하시고 뭔가 근데 느낌상 한 명씩 다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거기가 그 소극장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소극장은 아니었던 게 잠실에 왜 그 올림픽 공원의 K아트홀 좀 큰 규모였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그냥 자리에서 손만 뻗어주세요. 제가 갈게요. 이러더니 한 명씩 손 다 잡아줬어. 3층부터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몇 곡을 부르면서 그거를 셀카 다 찍어주고 노래를 클린하게 부르면서 그래서 실제로 손을 한 명씩 다 잡아줬어요. 미쳤다. 근데 워낙에 그분이 그걸로 유명해서 시작할 때 그 원래는 콘서트가 7시부터 뭐 10시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7시부터 9시인가 그랬는데 뭐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학생분들 차 끊길까 봐 중간에 나가셔야 되면은 미안해하지 마시고 저 눈치 보지 마시고 막차 타야 되니까 그냥 나가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설마 이랬는데 진짜 11시까지가 엄청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진짜. 근데 그 멘트가 진짜 너무 치이는 거야. 그러니까 G.O.D도 그 소극장 콘서트를 너무 부러웠거든요. 100회를. 그러니까 아니 너무 저도 재환 씨 소극장 콘서트 꿈꾸거든요. 거기에 내 자리는 없겠지? 소극장 그래서 내가 바라면서도 안 바래. 난 못 갈 것 같아서. 재환 씨 100번 하면 있지 않을까요? 100번 화이팅. 근데 100번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그치. 모두가 같은 생각. 그러니까 100번을 한다고? 한 100번을 1000회 가야지. 정도 1000회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똥손들은 1000회 정도 해야 돼요. 아, 그쵸. 요즘에는 진짜 팬 문화가 너무 정착이 잘 돼서 프리미엄을 주고도 티켓을 잘 못 산단 말이에요. 맞아. 아 정말 아무튼 부럽습니다. 네. G.O.D 너무 부러워요. 그쵸. 네.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비욘세를 듣고 있을 수도 있는 팬지 여러분, 팬 G.O.D. 그쵸. 우리 오빠들 올 때까지 열심히 돈 벌고 운동 열심히 해서 의텐딩 아니고 스탠딩 할 수 있는 체력 기르면서 기다려요. 화이팅. 오빠들 사랑해요. 아유. 체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맞아요. 덕질도 체력이에요. 덕질 완전 체력이에요. 네. 아 진짜 덕질 체력이더라. 요즘 제가 정말 힘듭니다. 너무 체력입니다. 아유 정말 바빠 죽고. 네. 100회 분명히 다 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있겠죠. 무조건 있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거였으면 무조건 갔죠. 근데 사실 제가 H.O.T를 워낙에 좋아했던 팬이어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았던 가수인 거는 맞지만 그냥 왠지 비슷한 판매량을 팔았어도 좀 G.O.D가 국민 가수라는 이름엔 좀 더 걸맞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이 연령대도 강했죠. 더 좀 넓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노래 자체도 뭔가 이런 대중성이 있는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뭔가 H.O.T 그렇게 사회 비판하고 이런 거 안 했잖아. 그게 G.O.D는. 이제 S&P 그 예. 장르 항상 뭔가 사회에 화가 나 있는 유영진 씨가 화가 많으셨어가지고 항상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열을 가리는 얘기가 아니라 G.O.D는 확실히 국민 가수였다고 해서 H.O.T가 별로였다 이런 얘기는 구 H.O.T 팬으로서 정말 그런 뜻은 전혀 아닌데 확실히 진짜 국민 가수 이런 건 걸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부산에 살 때 부산 해운대에서 G.O.D 게릴라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방송 나왔잖아. 교장 선생님이 방송해가지고 지금 그 게릴라 콘서트 정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 교직원이 알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야간 자율학습에서
이거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요. 평생 그 게릴라는 한 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송이 2번 나왔는데 그냥 한 같이 번은 H.O.T 해체했을 때 그때 팬들이 막 다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집회를 하네 뭐를 하네 이럴 때였는데 그때도 전 교직원이 H.O.T가 해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떤 돌발 행동이나 조퇴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팬들은 어디에 꽂혔겠어요? 감히 해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또 꽂혔겠죠? 히읗히읗해야지. 치우태야지. 열받아가지고 정말 이 새끼 저 새끼를 하고.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다들 잔잔하긴 좋아했는데 진짜 엄청 하드코어하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울었어요. 당연히 눈물이 나지. 나도 JK 때도 그걸 선생님이 계속 괴롭혔다. 야 너 왜 우냐? 어머. 야 너 왜 우냐? 뭐 너 H.O.T 해체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냐? 막 이러고. 언니 저도 JK 해체한 날 너무 울었거든요. 그렇지. 아까 말했던 김재덕 팬이랑 네. 둘이 저희 같은 반이었는데 둘이 진짜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키는 해체하는 방식이 좀 너무했었어 그때. 바로 지원 오빠 머리 빡빡 깎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갑자기 해체했어요. 아니 진짜. 드림 콘서트가 마지막 무대인 가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너무했어. 진짜. 맞아. 진짜 아직도 그때가 너무 기억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 바이가 굉장히 명곡이에요. 알아요? Baby 무조건 I 알죠. remember. 진짜 속상해. 속상해.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김재덕과 토니안 씨가 같이 살 거라고 누가 예상했나.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가 뭐였냐면 너무 제키가 빵 그렇게 해체하고 나서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네. 그때 당시에 제키의 사랑의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팬들이 조영구 시차만 뿌신 게 아니라 잘못한 건 많았어. 다들 잘못한 건 있잖아. 맞아. 그치? 매너가 없었다고 그래 말했죠. 그래. 야만의 시대였어 솔직히 말해서. 이호연 업보가 대성기획 많다. 사장 이호연 씨 차인 줄 알고 M1 조영구 씨 흰색 그랜저를 뿌셨던 사건이 네.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했죠. 그때 당시 이제 팬들이 제키야 사랑해라는 문구를 써서 노란색 종이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국에 다 붙이고 다녔어요. 여기저기 맞아, 길거리에 맞아. 전단지에 붙이고 다녔던 그 제키야 사랑해 운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해체가 진짜 근데 뭐 저는 그때 당시 굉장한 또 악계였기 때문에 악계 지원 오빠였는데 악성 개인 팬이었기 때문에. 악성 개인 팬이었는데 제키 해체 후에 얼마 안 돼서 지원 오빠가 솔로로 컴백을 했어요. 뭐뭐라는 곡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또 상처를 치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뭐 멘탈이라도 수습했으면 정말 다행이고. 어쨌든 G.O.D 얘기하다가 G.O.D는 진짜 명곡이 많지 않나요? 맞아, 명곡 많죠. 그 헤어짐보다 아픈 그리움. 짱명곡이에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저는 반대가 끌리는 이유. 좋지. 너무 좋고 보통 날. 보통날 너무 좋지. 보통날 마지막 부분에 그 데니 씨의 구구절절한 랩이 있는데 K-팝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써니 셰프가 노래방에서 그걸 끝까지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불러가지고 정말 빵 터졌었어. 맞아, 좋은 노래 진짜 많아요. 지금도 가끔 들어요. G.O.D 노래는 정말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담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저는 은평구 라이트 담투입니다. 비혼세 초기에 사연 보내고는 엄청 오랜만에 사연을 쓰네요. 최애의 힘이란. 저는 구비스트 현 하이라이트의 오랜 팬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애는 두준 윤두준입니다. 고유명사래요. 이거는 고유명사야. 심장이 두준두준. 그쵸. 멤버 넷다 정말 뛰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윤두준은요 일단 너무 잘생겼어요. 그쵸. 대학 선배 중에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없는 외모.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남친 자리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축구부 선배 느낌이 낭낭해요. 축구하는 모습 너무너무 멋지고요. 가끔 축구 선수 덕질을 하는 건지 헷갈려요. 왜냐면은 축구하시는 활동이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 아육대 풋살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봐주시기를. 그리고 윤도준 하면 먹방 아시죠? 네. 먹는 것도 얼마나 맛깔나게 잘 먹게요. 두준이 이번에 당치땡 모델했어요. 망간부. 연기도 담백하게 잘한답니다. 웹드의 시초 퐁당퐁당 러브 안 본 분들 있으면 봐주세요. 또 예의도 엄청 발라요. 별명이 유교보이예요. 말 하나하나도 엄청 신중히 하는 게 느껴지고요. 주관주의. 팬들한테도 엄청 다정하고 윤다정씨예요. 은다종인데. 이거 완전 천재 강아지처럼. 맞아요. 좋아하는 분야 얘기할 때는 말이 엄청 많아지는 모습이 좋아요. 머리를 자주 만지는 습관도 좋고 자기 어깨에 손을 얹는 습관도 좋고. 자기 어깨에 손을 얹는 습관. 뭐지? 덕후들이란. 한번 이미지 이따 찾아볼까요? 윤두준 네. 자기 어깨. 카메라를 잘 못 보는 습관도 좋고요. 노래할 때 음색이 너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두준이 노래도 잘한답니다. 뭐 왠지 약간 래퍼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이거 마치 그거잖아요.
현우 씨가 그치? 보컬인지 현우 래퍼 아니었어? 현우 씨가 노래를 하는 걸 보고 다들 너무 깜짝 놀라서. 나도 두준 씨는 약간 뭔가 그러니까요. 약간 메인 댄서나 래퍼의 네. 이미지인데?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더 쓸 수 있지만 혼세님의 목을 위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윤두준과 하이라이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입덕 계기는 2009년쯤인가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집에서 음방 보다가 미스테리 무대를 보고 반했답니다. 쟤네 누구지? 하고 검색해보고 노래 듣고 팬카페 가입하고 사실 제일 처음 최애는 양요섭이었어요. 그래서 입덕 멤버가 양요섭입니다. 목 돌리는 모습에 반했나봐요. 이후로 갈팡질팡하다가 입덕해버렸어요. 사실 현생 때문에 예전만큼은 덕질이 활발하지 못한데요. 일단 윤두준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하필 고딩 때 빠져서 EPL이랑 라리가 본다고 늦게 자고 그랬다죠. 윤두준이 추천한 영화도 많이 봤고요. 이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멤버들이 해주는 좋은 말들이 힘이 많이 돼요. 추천해주는 책들도 많이 보고요. 특히 양요섭은 인스타 무물이나 라방을 많이 해주는데 좋은 말들이 많아서 위로가 정말 많이 돼요. 되게 유명하죠. 요섭 씨. 네. 그 라방이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엄청 말 따뜻하게 해주시는 걸로. 맞아요. 지치고 힘들 때 라방 알림이 오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방에서 혼자 이어폰 소리를 크게 하고 비스트 영상을 자주 봤던 기억이 나요. 오래전이지만 팬싸 가서 성대모사하고 최애랑 포옹도 해봤어요. 양요섭이 그 영상을 제 폰으로 찍어줬답니다. 어머. 영상 그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저의 흑역사. 정말 수치스러웠지만 나름 성덕일까요? 흔히 빠순이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좀 속상했는데 요즘은 덕질을 긍정적이게 봐주는 분들도 많아서 좋아요. 가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아직도 걔네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는 정말 뿌듯하게 그럼이라고 하고요. 괜히 뿌듯하기도 해요. 멤버 변동이 있을 땐 탈덕할까 고민도 했는데 역시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나 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덕행덕합시다. 내용이 너무 길기만 하고 재미도 없지만 요번 사연은 꼭 읽혔으면 좋겠네요. 킹 작가님과 덕질 특집 처음 하실 때부터 드릉드릉 했는데 드디어 사연을 보내서 너무 좋아요. 요즘은 여배팀도 여자 배구겠죠. 네. 여배팀도 너무 좋아해서 간간히 덕질하고 있어요. 마블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게 많아서 저는 행복하답니다. 언젠가 꼭 반려동물 키우고 싶은 사람으로서 진환화 너무너무 좋았어요. 최근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나마 최애 자랑하니까 기분 좋네요. 비욘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한줌단 여러분들도 사랑해요. 혼세님, 캥 작가님 사랑해요. 김이나, 김희진, 김재환 화이팅! 마지막으로 9월 20일 18시 저녁 6시에 양요섭의 첫 정규 앨범 초콜릿 박스로 컴백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제네요? 추석 첫날? 연휴 첫날이네요. 오늘 가는 길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스밍 해야죠 우리. 하이라이트. 저희가 하이라이트 얘기를 약간 보내주신 다른 분이 더 계셔가지고 요거를 이어서 한번 읽어보고 같이 네. 얘기를 나눠볼게요. 킹 작가님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망한 연애. 올림픽 최애 선수 영업사연 작성 폼을 눈팅만 하다가 드디어 사연 올리는 강동 쿠쿠입니다. 왜 강동 쿠쿠냐고요? 다들 동네 이름 플러스 무기로 닉네임 지으시던데 전 무기엔 관심 없고 밥이 좋아서 강동 쿠쿠입니다. 쿠쿠 연락 주시고 지금 10원도 안 받고 쿠쿠 강동 쿠쿠 너무 좋네요. 네. TMI지만 저는 햇반보다 밥솥으로 지은 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취할 때도 밥솥이 그지 같아서 반나절만 지나면 밥에 수분이 없어져서 자동 누룽지 되고 전자레인지도 없는 상황에서 매일 딱 1인분만 밥 지어 와. 먹었습니다. 저녁은 외식하거나 그냥 집에 와서 다시 1인분 해 먹었어요. 이런 걸 광기라고 하나요? 새밥 덕후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지금 새밥 덕후 아닌가? 아니 지금 최 얘기보다 지금 밥 얘기가 더 많아요. 밥 얘기가 더 있어. 네. 여튼 제 최애는 둘입니다. 바로 아이돌 하이라이트와 GS 칼텍스 배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분이랑 비슷해서 이어서 읽었어요. 하이라이트랑 여자 배구를 좋아하시는. 네. 네. 왜 인물이 아니라 그룹이냐면요. 덕심이 흔들릴 때 한눈 팔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치. 양요섭이 요즘 좀 내 눈에 안 들어오면 윤두준 보고 김유리 선수가 주전이 아니면 권민지 선수를 보면 되걸랑요. 그리고 아이돌이랑 운동선수 좋아하면 한 해가 기뻐요. 그러네. 여름부터 봄까지 배구 선수 덕질하고 비시즌이라 떡밥 달리면 아이돌 영상 찾아보고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배구팀을 좋아하면 이적하는 선수가 생길 때 챙겨보는 팀이 하나 더 생겨서 행복해요. 그치. 그래서 차이는 인상공사, 기업은행, 도로공사입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기업 이름 많이 언급해도 괜찮나요? 됩니다. 네.
하이라이트 입덕 계기. 뺑뺑이로 저 혼자 여중으로 입학했습니다. 친구를 만들기 위한 스몰 토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스몰 토크를 당하면서도 뜰의 행동들을 살펴봤어요. 본인을 트리플 S, 프리마돈나, 엘프, VIP로 소개하더라고요.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 마누라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익숙한 단어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VIP 친구들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빅뱅 팬덤 이름이라고 알려줬어요. 친구는 만들어야겠고 수학여행 때 붉은 노을 플러스 하루하루를 들어봐서 나도 빅뱅 좋아한다고 외쳤어요. 친구가 누굴 좋아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나마 들어본 GD를 말했고 자기도 GD를 좋아한다며 저를 흘겨봤어요. 왜 흘겨봐? 왜 경쟁자로 생각하는 왜 거야? 흘겨봐?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팬카페에 가입했냐고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했더니 너는 진짜가 아니라면서 대화가 끝났어요. 아 그건 맞네. 아 냉정하다. 티가 났네. 아 쉽지 않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면 아이돌을 좋아야겠다는 어. 인식을 갖게 됐어요. 저희 학교의 점심시간은 유난히 길었어요. 1시간 30분이라서 항상 점심을 빨리 먹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고 연예계에 빠삭한 친구들이 교탁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만지면서 곰TV로 뮤비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우리는 그때 옛날에 테이프로 봤다면 이제 곰TV로 보는 그 정도의 거야.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어느 날 친구가 비가 만든 아이돌이라며 뮤비를 보여주고 끝나자마자 바로 빅뱅에서 떨어진 친구가 데뷔했다며 다른 아이돌을 보여줬어요. 엠블랙이겠죠. 그렇죠. 네. 제가 봐도 비가 만든 엠블랙이 노래도 좋고 이준 씨를 보면 프라우스에 나왔던 비님의 모습도 보여서 좋긴 했어요. 전 VIP 친구들이 욕하는 와중에도 흰색 옷에 흰색 입술을 한 오빠들인 비스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색 입술? 그 약간 옛날에 약간 리베아 실버립밤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찍은 그랬나? 사진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노란 머리. 그 당시엔 전 아직도 브릿지한 오빠들을 좋아했는데 저한테 탈색모는 파격이었습니다. 좋아하는데도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친구들이 대다수 빅뱅 팬이고 빅뱅 팬은 비스트를 싫어하고 학교에서는 빅뱅 친구들과 비스트의 나무위키급 썰과 욕을 듣고 집에서는 무대 영상을 찾아보는 이중생활을 하던 도중 입덕 부정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서 그냥 내가 입덕 상태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네.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 입덕 깨기. 네. 네. 두 번째 배구 입덕 계기. 네. 그지 같은 전 남친이랑 헤어지고 저녁에 자취방에서 너무 외로워서 채널을 돌리다가 배구 입덕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재미있는 채널이 없었는데 스포츠 채널에서 내내 배구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헤어지기 일주일 전에 전 남친이 배구 보러 가자 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나 보자. 남자는 남자로 있는 거지. 존잘남 찾아보자 하다가 남배 플레이 스타일은 제 스타일 아니라서 여배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구단별 유튜브 채널이 너무 유잼이라 GS 칼텍스 배구단에 입덕하게 됐습니다. 덕질 라이프를 자유롭게 얘기해주신 부분이요. 아이돌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배구부터 말해볼게요. 우선 배구 덕질하고 술 마실 때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요즘 모임도 없어서 심심한데 녹화된 풀버전 경기 찾아보면서 맥주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해요. 셧아웃승 3대 0이면 1시간 30분, 풀세트면 약 2시간 20분이라서 혼술이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 낮에 빈둥거릴 때 예능이 없어도 스포츠 채널엔 배구가 있으니까 약속 없는 주말 낮 시간 보내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즌 끝나면 술 마실 때 볼 영상이 없어서 좀 슬프고 아이돌 덕질보다 떡밥이 너무 적어서 덕질하기 힘들어요. 하이라이트를 생각하면 덕분에 경험해본 게 너무 많아서 고마워요. 내 생애 첫 트위터, 앨범 구매를 위한 첫 인터넷 쇼핑, 부모님 없이 공연 관람, 뮤지컬 보기, 야자 째고 뮤직뱅크 보러 가기, 팬레터 보내기, 소속사 1층 카페에서 죽치고 있기. 딱 한 번 해봤는데 할 게 아니라는 생각에 때려쳤어요. 네. 군입대한 최애에게 인터넷 편지 쓰기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숙한 청소년 시기에 만나면서 같이 성장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리즈 시절과 점점 저물어가는 모습, 상상하지 못했던 회사 설립과 그룹명 변경에도 대중에게 잊히지 않고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는 모습, 그 밑바탕에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모두를 간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젠 중학생 때랑 다른 형태로 좋아하지만 나의 우상이자 청춘인 하이라이트 항상 응원해요. 조금 힘든 점은 새로운 플랫폼이 너무 어려워요.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죠. 네. 네. 예전엔 음악방송 문자 투표였는데 옛날에 저희는 전화 투표였습니다. 전화 투표였나? 158013 뮤직뱅크 이런 거. 어머. 1580일에 맞아. 그 뒤에 마지막 뒷번호가 달라가지고. 네, 그거였어요. 어머. 예전에는 음악방송 문자 투표였는데 요즘은 어플로 결제해서 투표하고 버블이나 V앱으로 하는 팬 멤버십 등 새로운 것들 적응에 어렵네요. 하지만 버블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돌들은 들어라. 제발 연예 뉴스에만 나와주라. 제발! 사회면에 나와서 앨범과 굿즈,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말아주라.
또 배구 덕질하는 여러분, 국가대표 외에도 끼가 많고 능력도 만렙인 선수들도 많답니다. 백업이지만 2, 3년차 선수들 중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으니 구단별 유튜브도 보시고 경기도 보시면서 모두 행복한 배구 덕질. 곧 리그 시작하니까 시작 전에 코보컵 경기 복습하기 약속. 추추추추추가 긴 글 읽어주신 비욘세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너무 길다면 잘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하이라이트랑 GS 칼텍스 배구단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근데 배구는 좀 공감이 되는 게 옛날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제가 지금 되게 많이 찾아서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팀이 엄청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2005년 경기 보면 이 선수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언급해주셨던 선수들 있잖아요. 네. 뭐 김유리 선수, 권민지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 올림픽에서 많이들 보셨던 그 오지영 선수도 지금은 GS 칼텍스 소속이 됐고 뭐 안혜진 선수도 그렇고 워낙에 인기 있는 선수분들도 워낙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저는 비스트. 우리 다 한 번씩 마음 왔다 그쵸. 간 친구들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다들 널 지켜줄게. 픽션. 그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했던 그 안무. 솔직히 다 따라해봤잖아. 맞아. 해봤잖아. 그치. 술 먹고 길바닥에서 한 번 정도 해봤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엔 그 노래도 좋지. 너무 좋지. 맞아.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이야도 하이라이트 아닌가요? 맞아요. 이 밤 너의 곁으로. 그래. 그 노래 진짜 좋아. 약간 비스트도 약간 G.O.D 같은 건가? 나는 좀 약간 대중적인 느낌이 저도 있어. 그런 느낌이 있고 뭔가 안티가 별로 없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하나라고 느끼거든요. 하이라이트는. 그리고 제가 그거 있어요. 옛날에 이기광 씨랑 같이 네.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근데 네.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 약간 그 친척분들도 나오시고 가족분들도 나오시고 어린 시절 뭔지 알아요. 어린 시절 친구도 같이 나오는 그런 네. 거였었는데 진짜 옛날 거다. 진짜 옛날 거잖아요. 엄청 옛날 거다. 기광 씨네 할머니 나주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부모님들도 다 만나 뵙고 할머니도 만나 뵙고 막 이랬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기광 씨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이미지냐면 약간 아이돌인데 그런 몸 좋은 벌크업된 남자 아이돌로 제일 좀 강렬하게 각인됐던 첫 멤버는 저는 이기광 씨라고 생각해요. 와 근데 이미 지금 하이라이트 팬분들도 연차가 되게 높지 않나요? 그럴걸요?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프로그램 도대체 몇 년도 프로그램인가요? 이분 또 바쁘시겠네. 10월 16일 날 이제 V리그 개막하거든요. 근데 이 직전에 했던 코보컵 경기 할 때 봤는데 지금 올해 GS 칼텍스 선수들끼리랑 그런 분위기도 너무 밝고 좋고 이래가지고 되게 이 팀 보면 또 저 팀도 봐야 되고 저 팀 보면 이 팀도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같이 신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세기말에 덕질하셨던 또 다른 분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마도 사랑님이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영노자를 듣다가 비욘세의 존재를 알게 되어 정주행, 역주행, 부지런히 하며 오늘까지 따라온 청취자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 일요일 영노자에 제가 나올 거라서 네, 이거 들으시고 이틀 뒤에 일요일 날 영노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같이 사는 동거남과 14년차 연애, 5년차 동거를 하고 있으며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망한 연애 썰도 많고 365일 중에 366일 저녁을 맥주와 사는 사람이라 이런저런 에피 들으면서 아이고 이건 내가 사연 보냈어야 했는데 아이고 저건 딱 내 얘긴데 하면서 혼잣말 엄청 하면서 들었네요. 그리고 이번 주제 덕질이라고? 그럼 내가 또 했는데 벌써 화요일 아침이네요. 마감 10시까지라고 했지만 뭐 어떻게 되겠지. 또 운전하면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보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보내봅니다. 제 첫 덕질의 역사는 20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구들이 다 H.O.T, 잭스키스, G.O.D를 외치며 풍선을 불던 시기에 저는 홀로 꿋꿋이 가수 이승환님을 좋아했더랬죠. 이승환 씨가 또 코어 덕후 엄청 많잖아요. 그쵸. 저희 때는 주말이고 방학이고 학교에 불러 앉혔던 아무개 시대라 엄마까지 동원해서 담임한테 이런저런 핑계대고 콘서트 다니고 9시 반에 입금 티켓팅 옛날 사람 허허허 하느라 학교 앞 농협 언니랑도 이승환 씨는 농협이었나봐요. 농협이었나봐요. 제일은행이 아니고 많이 친해졌었죠. 그나저나 9시 반 1교시 시작이었는데 어떻게 그랬지? 어떻게 했나봐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원래 널 보고 있으면 널 갈아먹고 싶어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였어요. 유치하고 양가적인 감정에 지배당해서 저도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울증, 거식증, 망한 연애, 충동적인 행동들을 반복하던 시기였어요. 오지은 언니의 1집을 알게 되어 정말 닳도록 들으면서 많이 울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시기를 보냈어요. 이승환님이 제 삶의 슈퍼스타 같은 존재, 무대 위의 존재라면 오지은님은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는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존재였지요. 이렇게 말하면 오지은님은 또 제가 뭐라고 하하 리스너님 하시면서 겸연쩍어 하시겠지만 사랑해요 정말로 급발진. 그리고 대망의 도쿄올림픽이 저에게 옵니다. 투덕질이 유유히 흘러가던 와중에 이게 투덕질이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한 사람을 절절하게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근데 김이나 작사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랑 김희진 선수를 좋아하는 마음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너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마음이 두 배가 되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이게 덕질이라는 거는 그 마음은 정말 그 하나하나가 너무 달라요. 달라. 이 마음을 너무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뭐 하나의 감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면 안 모르는 됩니다. 소리입니다. 투덕질이 유유히 흘러가던 와중에 그녀가 저에게 온 것입니다. 외쳐 김희진! 늦은 입덕이 처음이라 저도 혼세님처럼 이것저것 보는 재미에 빠져 8, 9월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시력이 왜 이리 나빠진 것 같지? 눈알이 빠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 동거남이 하루 종일 김희진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렇구나 하하하. 이렇게 재미있는 배구를 왜 진작 몰랐을까. 더 일찍 입덕할 걸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앞으로 함께할 날이 많으니까요. 같이 합시다. 희진 선수 제가 좀 늦은 입덕을 했지만 걱정 마세요. 앞선 체애들도 보면 알겠지만 제가 한번 일단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30년 10년은 거뜬히 살아난답니다. 경기 직관도 왜냐면 이분은 지금 포인트가 옮겨간 게 아니야. 맞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연애도 굉장히 오래 하죠. 네. 김희진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이승환 가수님 최초 입덕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옛날이네요. 초등학교 때부터라 그냥 제3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오지은님은 1집 수록곡 화를 듣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고사리로 주저앉았죠. 헤헤. 김희진 선수님은 도쿄올림픽으로 이렇게 입덕계기 써주셨고요. 가수님이 큰 사고 큰 무리 없이 잔잔바리 사건들은 흐린 눈을 해보자. 꾸준히 활동을 지속해 주셔서 저의 덕질도 쌓인 곡선을 그리며 물 흐르듯 흘러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공연 전투 전국 투어 뛰는 언니들을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성공해서 꼭 전투 뛰고 우리 오빠한테 도움이 되는 팬이 되어야겠다 다짐했는데 어느새 전투 뛰는 언니가 나. 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팬덤에 동생들이 별로 없는 어리둥절함.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연하신다 그러면 일본 가고요. 뉴욕에서 공연하신다 그러면 뉴욕 가는 팬이 접니다. 하하. 코로나로 인해 요즘은 공연이 별로 없어서 좀 한가한 덕질을 하고 있는데요. 때때로 단체 기부도 하고 지난 영상들도 보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가수님도 그렇겠지요. 다만 이 땅에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여성으로 살면서 남자 가수를 덕질하는 것이 때때로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 페미니즘을 접하고는 제가 더 깨우칠수록 마음이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소한 농담으로 다 같이 웃을 때 저만 웃지 못한다거나 저 얘기까지는 안 나갔으면 조마조마하다가 안도하는 순간들, 타인에게 벼랑간 빠순이로 납작하게 정체화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내가 여기서 뭘 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오지은 가수님 덕질할 때나 여자들이 진행하거나 주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안전한 느낌으로 마음 편히 즐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편하고 위로가 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이슈는 사실 제가 매번 치열하게 생각하는 이슈인데 저 스스로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서 줄입니다. 비욘세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거의 다 들었어요 이제. 저는 각종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서 다른 여자들이 운동하는 이야기도 많이 읽는데 비욘세 듣고 응? 폴 매달렸니? 응? 이러면서 책장에서 난슬플 땐 봉추물철을 꺼내서 혼자 막 웃었네요.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다니. 그리고 피우다님도 제가 언젠가 짧게 들었던 글쓰기 수업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응? 그분? 피우다? 이러면서 또 혼자 깔깔 웃었어요. 네, TMI. 그럼 혼세님 우리는 IBK 9장에서 만나요. 안녕!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9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내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이런 식이면 지금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뭐 배구도 한 100회 1000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 100회 1000회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맞다. 그거는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떨 때는
이런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덕질하는 분들이 좀 마음 편히 자기 마음대로 덕질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져야 돼요. 맞아요. 제발. 맞아요. 그럼요. 공감 가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분은 이승환, 오지은, 김희진 이렇게 웬만해서 탈덕하지 않는 좋은 팬을 얻으셔가지고 축하드리고 다음 사연 가볼게요. 네. 성북구 션우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름부터 이제 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서울 성북구에 사는 현우맘입니다. 비혼입니다. 네, 저는 몬스타엑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호락호락하지 않은 바보 호호 맞아. 현우군의 덕후입니다. 나는 이 별명부터 너무 좋아. 호호 맞아. 네.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제법 덕질할 맛 나는 떡밥 떨어질 새 없이 직접 떠먹여주는 나의 최애. 조금 늦게 입덕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어가 되는 난 몸베베. 아 지금 군대 가서 속상하시겠다. 그러니까요. 션우군은 트위터에서 몇 번 크게 알짓한 적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인디밴드 덕질 중이어서 케이팝, 아이돌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지금 환장합니다. 그런데 그 밴드가 공중분해되고 방황하던 시절 션우군이 안경을 쓴 공황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안경이 약한 편이기도 하지만 그 안경이 정말 팬들 사이에서는 X경이라고 불리는 멋을 낼 생각은 전혀 1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안경이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 청순한 모습에 덕통사고 제대로 당했어요. 그 당시 제가 퇴사하고 집에서 놀던 시기라서 매일 밤을 새며 유튜브에서 무대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요. 입덕하기 좋은 시기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입덕하고 바로 멘붕 오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나니 이제는 션우군을 마음으로 낳은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망했어요. 아유 망했네요. 션우 마음 되셨어요. 네. 애인도 군대 보내본 적이 없는데 제 나이 32 곰신이 되었습니다. 현재 션우군은 군 대체 복무 중이고요. 매일 아침 출퇴근할 때마다 우리 션우도 지금쯤 출근 중이려나 퇴근 중이려나 하며 망상 속 카풀을 하고 있어요. 카풀을 하고 계시다. 매일 밤 방망이 깎는 놀이처럼 짤을 만들고 잠이 듭니다. 아 나 너무 뭔지 알 것 같아. 아씨. 이제는 덕질이 인생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최애라는 존재가 없으면 약간 허전하고 쓸쓸한? 연애운 션우한테 몰빵해서 연애 무기한 힙합 중이지만 연애 사이 텀 생기는 거 못 참는 분도 있잖아요. 전 이젠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론 최애가 있어서 행복한 점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최애 보면 다 잊게 되거든요. 개코 작가님의 웹툰 커피와 스무디에서 이런 말이 있었대요.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순간에 그에게 진 빛이 있다는 것과 같다. 명문이죠. 유명한 문장이죠. 너무나 통감하며 오늘도 그에게 진 빛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션우군의 인생이 행복한 곳으로 향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제발 비욘세 들어 션우야. 비욘세 션우 씨가 왜 들어? 갑자기 션우 씨 혼자 사세요. 맞아. 션우 씨 혼자 삽시다. 션우 씨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삽시다. 혼자 살아. 그냥 제발 좀 혼자 살아. 좀 다들 혼자 살면 안 될까? 괜히 비욘세 들으란 말 하는 바람에 되게 션우 등절하실 수 있다. 왜 나한테 혼자 살으라고. 네. 혼세님 늘 다정한 말투와 목소리로 많은 위안을 받고 있어요. 혼세님이 웃으면 저도 웃게 되고요. 이것도 사랑이죠? 혼세님에게도 전 큰 빚을 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트위터에서 보니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건강 챙기시고 혼세님의 인생도 항상 행복한 곳으로 향하시길 기도합니다. 무교입니다. 사랑해요 비욘세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쿨한 것처럼 적어놓고 사연을 뒤에 다시 보냈어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여기부터. 네. 혼세님 또 저예요. 성북구 션우맘. 보내놓고 나서 내 새끼 자랑 대회를 들었는데 청취자분들의 자랑을 듣고 있자니 제가 션우에 대한 얘기를 너무 쓰지 않은 것 같아 짧게 추가하고자 써봐요. 그러니까 우리 덕후 선생님들이 이게 문제예요. 1절로 끝낼 줄 몰라요. 당연하죠. 1절로 끝낼 줄 몰라서 1절, 2절, 3절, 4절을 하지만 저희가 왜 덕질 녹음을 2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쩔 수가 없어. 오늘은 덕질 특집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우리가 또 안고 갑니다. 그럼요. 안고 갈게요. 션우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은근 사랑둥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몸베베 생각을 하는지 먹던 밥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공과에 사진을 올린답니다. 상 받으면 수상소감 맨 마지막에 사랑한다 몸베베 꼭 외치고요. 어쩌다 까먹으면 허둥지둥 고장난 로봇처럼 굴어서 저를 그린치처럼 웃게 만들어요. 입 이만큼.
팬들이 해달라고 하면 짓궂은 요청도 빼는 거 없이 다 해주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미모도 실력도 뒤처지는 법이 없어요. 가죽 옷이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고요. 춤을 정말 맛있게 춰서 어떤 무대에서도 팬들 어깨 뽕 차오르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션우군이랍니다. 제가 항상 연말에 제가 그 해에 인상 깊게 봤던 콘텐츠 같은 걸 막 약간 내 맘대로 어워드 같은 걸 하는데 션우 씨 M 카운트다운 나왔던 슛아웃 직캠이 그 당시에 올해의 직캠으로 션우의 중장비 댄스로 정말 저는 션우 씨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 먹어서 좋아요. 그쵸. 너무 잘 먹어서 먹을 때가 최고죠. 순대를 안 자르고 먹었다는 그 전설의 이야기도 너무 좋고 그 양꼬치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렇게 양꼬치를 좋아하고 순대를 좋아했던 션우 씨가 이어서 읽어주세요. 최근에는 그 좋아하던 고기를 끊고 비건식을 하고 있는 션우를 보고 있으면 정말 내가 낫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뻐 죽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 와 진짜 현우 씨 대단하시네. 학창시절 구 오빠를 사회면에서 본 이후로 연예인 덕질을 시작하기가 좀 두렵기도 했어요. 제발 지금처럼 탈 없이 션우가 오래오래 춤추고 노래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진짜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네, 정말 사연 종료입니다. 아유, 네. 정말. 션우 씨 주변에 션우 씨 좋아하는 분이 진짜 많아요. 네. 약간 약간 대중인지도도 높은 편인 것 같고 군대 간다고 발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V앱 켰을 때 그 당시 샴푸인 친구가 저랑 같이 있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게 무슨 뭐 폼클렌징이었나 라운드 어라운드 무슨 제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정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진정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협찬 멘트를 되게 기계같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요. 네네네. 저는 그 팬싸 영상 같은 거 중에서 네. 뭐 현우 씨가 어떤 맛집을 추천했나 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개나리 국밥집이면 나 뭔지 알아. 네, 그래가지고 오빠 뭐 저 개나리 국밥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많이 주지. 진짜 정말. 그걸 보고 너무 뻥 터졌어요. 기억나요. 네. 너무 웃겨. 네. 정말 약간 또 다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곰신 라이프 힘내시고. 네. 네. 진짜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다 읽어드렸다가는 오늘도 3부까지 가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번 덕질 특집의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도쿄 꿀고구마님께서 안녕하세요. 도쿄에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2년째 한국을 못 가고 있는 도쿄 꿀고구마입니다. 친한 친구가 비욘세 팟캐스트가 정말 재미있다고 추천해준 날 제가 애청하는 영혼의 노숙자 맨님께서도 비욘세 팟캐스트의 에피소드를 추천해 주셔서 운명을 직감하고 듣기 시작한 이후로 외로운 타향살이에 친구들과의 수다를 듣는 것처럼 항상 위로받고 있어요. 여튼 제 최애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21세기 한국이 나온 최고의 아티스트 원슈타인의 광팬입니다. 네. 래퍼 나왔죠. 지금 네. 래퍼 없었기 때문에 쇼미더머니 9에서 9에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최근에는 공중파 방송인 놀면 뭐하니에서 MSG 워너비로 활동하며 전 국민들에게 대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원슈타인. 랩이면 랩, 노래면 노래, 작사 작곡까지 못하는 게 없는 아티스트랍니다. 아티스트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로서 최근 수라님, 이하이님, 엑소, 디오님 등등 최고의 아티스트들 노래에도 피처링을 하며 무한한 능력을 뿜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여운 외모에 거친 근육과 힘줄로 무장된 팔뚝과 넓은 어깨. 정말이지 인간문화재 지정이 시급합니다. 입덕깨기. 네. 저는 원래 본투비 오타쿠로서 뭔가 하나를 좋아하면 굉장히 깊게 푹 빠지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인간에게 제 마음을 주고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라에몽이나 펭수같이 주로 귀여운 비인간들을 좋아했습니다. 도라에몽은 중학교 때부터 20년 이상 덕질해서 집에 도라에몽 물건이 넘치고 2년 전에는 펭수에게 빠져서 해외 배송으로 펭수 굿즈들을 모으며 덕질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 앞에 원슈타인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로 한국을 못 가면서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 직장에 한국인은 저 혼자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도 전혀 없어서 한국어가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워졌고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온갖 예능들을 찾아서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게 된 쇼미더머니 9. 아니 한국에 저런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라는 놀라움으로 시작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서 원슈타인이라는 사람에게도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음악만 잘하는 재능 천재가 아니라 항상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에게 말을 예쁘게 하는 원슈타인의 품성을 보게 되면서 저는 더욱 원슈타인에게 빠지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완전 200%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계기는 원슈타인이 저와 같은 INFJ, 인프제이기 때문입니다. 내향형 만세!
김인하 작사가님이 인프제입니다. 어. 인프제 좋은 사람 많이 있다. 놀면 뭐하니를 보면 원슈타인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기가 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한없이 조용하고 자기 의견 말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유재석님이랑 1대1로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입담이 터져서 가족 자랑하고 고향 자랑하는 모습이 직장에서 평소에는 쫄보 모드로 살다가 조금 편한 상사하고 1대1로 면담할 때만은 수다쟁이가 되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원슈타인이 쓴 모든 노래의 가사에서 저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덕질이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우리 최애 사진 영상 보고 또 봐도 항상 새롭고 짜릿하고 노래는 듣고 또 들어도 질리는 법이 없고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날은 아침부터 두근두근하고 혹시 방송이라도 나온다는 기사 보면 어서 빨리 내가 그 방송을 볼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방송에서 나와서 다른 패널분들이 원슈타인 과거 연애 얘기나 미래의 결혼에 대해 물어보면 듣고 싶지 않아서 잠시 귀를 닫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본인은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슈타인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건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 같이 덕질의 열정을 공유할 사람이 근처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작도 여러 개여야 불길이 커지는 법인데 저는 그저 인터넷 팬카페에서 글이나 남기는 정도라 뭔가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은 남편분이라서 제가 원슈타인 사진 너무 귀엽게 나왔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외국인인 남편이 굉장히 단호한 한국어로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했던 콘서트도 못 가고 원슈타인이 모델로 있는 의류 브랜드의 옷들도 못 사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에서 지치거나 내 삶이 나를 괴롭힐 때 원슈타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원슈타인의 X라는 노래의 가사 중 고개를 돌리지 말고 시선을 피하지 말고 나를 부정한다 해도 받아들여 라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열등감으로 회사에서 지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 이 가사를 떠올리며 용기를 냅니다. 저에게 인류의 애를 가르쳐준 원슈타인에게 정말로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일본 사시기 때문에 네. 전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격리기간 없이 마음 편하게 한국에 편하게 갈 수 있는 날이 와서 원슈타인 콘서트 가서 용안 영접하고 원슈타인의 생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캥 작가님 제니 덕질편 듣고 공감이 너무 많이 돼서 즐겁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팬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나한테 비욘세 꼭 들으라고 추천해준 그리운 내 오랜버 체리야 듣고 있니? 건강하고 만수무강하여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 외국인 남편이 단호한 말투의 한국어로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걸 띄어쓰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뭔지 알지. 맞아. 근데 외국에 있으면은 진짜 덕매 찾고 이러기가 맞아. 쉽지 않겠네요. MSG 워너비 때 저는 거기서 처음 봐가지고 원슈타인 씨를. 저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동그랄 수가 있나.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제 애인이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순둥 씨 요즘에 누구 덕질해요? 순둥 씨는 몽자. 몽자? 푸들, 강아지 푸들. 하루 종일 저한테 몽자 영상을 보내요. 몽자 보면 힘내렴. 몽자. 결국 이 커플은 둘 다 강아지를 좋아한다. 정말 둘 다. 제가 또 보고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몽자 보고 힘내렴 하면서 계속 몽자 영상을 하루 종일 보내요. 어쨌든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네. 이러니까 오래오래 만나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한테 몽자 이모티콘도 선물해주고 하루 종일 몽자에서 요새 자주 못 만나니까 제가 그냥 몽자를 만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순둥 씨 입장에서도 그 캥 작가님보다 재환 씨 사진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쵸? 보내니까 지금 이 남편분이랑 같은 입장인 거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보내기 취급을 하면서 네. 맨날 그래서 보내시니까. 서로가 그냥 서로를 봐줘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일본에 한 1년 반 정도 살았었어가지고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외국보다는 한국이랑 비슷한 점도 많고 뭐 한국 가수들도 유명하고 가게 같은 데 갔을 때 내가 얼굴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일은 일본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너무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공통점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좀 문화 차이 같은 걸 확 느낄 때 서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여기에 녹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되게 진짜 내가 타지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그게 좀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사실 저는 뭐 오래는 안 살았지만 그래도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나름대로 남편분도 외국분인데 원슈타인 노래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외로운 마음 드실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아쉬워요. 다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또 2시간 녹음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충분히 다 못해갖고. 맞아요. 또 한 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뭐 하려면 또 이런 식으로 되다가 슬그머니 여러분 덕질특집 3편 가고요. 네. 또 2시간 녹음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아유 영원히 떠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기분으로는 이번 주까지 네. 일단 하고 좀 쉬다가 네. 여러분들도 원기옥을 모으듯이 아마 이걸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도 보낼 걸. 글 쓰는 거 재밌었겠다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다음에 놓치지 말고 꼭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소개해드린 이다 작가님 신간 기억나니 세기말 키드 1999로 있는 거겠죠? 네, 1999. 네, 1999 이다 작가님 작품이고 김소연 편집자님이랑 하은혜 디자이너님이 작업하신 이제 위즈너 마우스의 신간인데 이거를 추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 5분한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9월 24일 날 금요일에 듣고 계시는데 방송을 조금 텀을 두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0월 3일? 일요일까지 10월 3일 일요일까지 SNS에 기대평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조금 길어서 기억나니 세기말 키드 1999인데 그냥 세기말 키드 그리고 비욘세 둘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5분을 뽑아가지고 책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로 비욘세를 넣어서 기대평을 남겨주셔야 제가 찾아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에 받았을 때 저희 동네에 있는 세기말에 태어난 친구한테 이 책을 추천을 해줬거든요. 네. 요즘에 하도 막 레트로 막 이런 게 많으니까 TV에도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알아들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 언니들은 왜 그렇게 칼머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다 작가님이 워낙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고 출간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하는 분이다 보니까 잡지 르네상스였었잖아요. 세기말에. 맞아요. 네, 그중에서 제가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이분은 잡지를 사랑하다 못해. 기본적으로 이다 작가님이 덕후의 그런 화력이 있으신 분이라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잡지를 사랑하다 못해. 고3 때는 잡지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당시 사귀는 남자아이에게 줬던 운명의 분홍실 1호라는 것이었다. 페이퍼 잡지 안에 들어있던 화보를 오려서 커버를 만들고 컴퓨터로 운명의 분홍실을 궁서체로 출력한 다음 글자를 오려서 커버로 붙였다고. 그래서 50페이지씩이나 되는 내용을 독립출판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만을 위해서 내용이 남자친구와의 전격 인터뷰, 우리 커플의 싸우는 이유 분석, 친구들의 투고, 마지막에 애독자 엽서는 물론 광고까지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고.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사료에 가까운 그러네. 네, 그렇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한 번쯤 읽으시면서 추억 여행을 하셔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공감됐네요 또. 어디요? 매. 자와 빗자루 그림을 그려놓고 매라고. 매. 네. 내가 가장 즐겨 맞았던 도구이다. 미치겠네. 야만의 시대 얘기니까. 여러분 너무 웃기네. 네, 그리고 여기 나온 60 다이어리. 네. 다이어리 한 번씩 지금이랑은 다른 느낌으로 꾸몄어요. 요즘도 다꾸를 하지만 네. 저 때는 그 60에 투명한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펀치 이렇게 뚫어가지고 네, 돼 있는 펀치 뚫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약간 투명 재질의 커버가 돼 있어 그 안에 사진을 끼울 수 그쵸, 있고 그쵸. 스티커 사진 엄청 붙이면서 꾸몄었죠. 지금 핸드폰 배경화면을 이제 최사진으로 하는 것처럼 항상 그때는 그 커버를 맞아요. 뭘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저는 보면서 이다 작가님의 이런 어떤 유머가 네.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취권이라는 이런 그림 일러스트랑 같이 이제 한마디씩 그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마에 이런 물수건 같은 거 올려놓고 취권을 보는 이다 작가님의 그림이 있는데 밑에 코멘트로 내가 아플 때 엄마는 웃어야 빨리 낫는다며 취권을 틀어주었다. 어머님도 앞서나가시던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분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유쾌한 얘기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10월 3일 일요일까지 SNS에 세기말 키드 그리고 비욘세 같이 언급하셔가지고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위즈 더 마우스에서 5건을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또 2시간 넘겼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덕질 얘기는 뭐 해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제키 특집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제키 얘기도 너무 할 게 많고 뭐 이다 작가님도 한번 모셔가지고 또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김희진 특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특히 저번 주 방송 뭐 사실상 김희진 특집 아니었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I'm still hungry. 아 짧게 했는데? 굉장히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제가 자제를 했는지. 맞아요. 네, 말도 못해요. 되게 나름 진행자로서 약간 그게 네. 있더라고. 자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듣더니 요즘에 네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알죠. 100% 저번 주에 김희진 선수 얘기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다이슨 청소기와 워치 둘 중에서 뭐를 살까 고민돼가지고 그거를 인스타에 여러분 투표해달라고 갤럭시 워치랑 다이슨 청소기 중에 나를 위한 추석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로 할까요? 그랬는데 다들 이제 청소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기 좋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 약해지게 손목에 김희진 선수 사진 넣을 수 있다. 너무 땡기죠? 너무 땡기고,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갤워치 4 쓰고 있으니까 어차피 김희진 선수는 애플 쓰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김연경 선수 손민수라도 김민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네. 둘 다 사는 건 어때요?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결정 나면 제가 다음 방송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덕질 특집을 할 때마다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항상 후회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들으면서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빨리 말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약간 거의 랩을 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진정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킹 작가님 다음 주는 뭐 하세요? 다음 주요? 네. 다음 주에 촬영 있어요. 요즘 되게 바쁜 시즌인데 킹 작가님 2주 연속으로 네. 진짜 추석 당일까지 쓰면서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추석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백신 맞는데 너무 무서워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뻐근하긴 뻐근하더라. 그래요? 아, 모더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모더나일지 화이자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 화이자 맞았는데 근데 그래도 맞아놓으니까는 확실히 그냥 마음도 그러니까요. 안정되고 이래서 네. 안 저도. 맞으신 분들 빨리빨리 맞으셔가지고 네. 다 함께 비욘세 공개방송 네. 그리고 배구직관 네. 가수분들 콘서트 네. 뭐 여러 가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더나네요. 백신 접종도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